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화이자의 백신 개발과 함께 시장 흐름들이 크게 둘러다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하루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매매가 가져갔을 때는 또 이제 피해주와 또 수혜주 간에 여러 가지 또 골이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중도적인 개념들 잘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관련돼서 오늘은 조금 관련된 오늘 말씀드릴 섹터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 한번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 2차가 또 나오기 시작했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1차로 이어졌던 부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저희가 잘 아는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 일단 어떤 출발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이 소부장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단 손을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자는 입장 쪽에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금융지원 규제 완화, 뭐 테스트 설비 개방 이런 펀드까지 조성하면서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성장해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냈었죠. 그런 쪽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그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때 소부장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한 100개 기업들이 선정됐고요. 그중에서 상장사가 16개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쭉 보시는 16개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다 눈에 익으실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주가도 많이 움직였었죠. 그런 종목들의 동향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오이솔루션은 5G 관련된 쪽에서 계속 또 움직였었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또 SNS텍 같은 경우도 최근 나오는 뭐 EUV 관련된 쪽에서 또 강한 변화가 나왔었죠. 그 밖에 대주전자재료, 특히 종목 중에서 파크 시스템스 이 종목은 눈에 띄는데 원자현미경 관련돼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산업별로 봤을 때 바이오부터 IT까지 모두 다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계속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아모그린텍이나 PNE솔루션, 또 대양전기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수소차 관련된 쪽에서 원래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었죠. 조명과 관련된 기자 쪽이었는데 이쪽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다 보니까 수소차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어떤 라인업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부각받는 모습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소재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같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들로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봤었을 때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특히 삼성전자가 소부장 기업에서 직접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주가도 많이 움직였던 흐름들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도 여전히 여파가 YIK, SNS텍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이번에 11월 달에는 발표됐던 회사들이 에로티베큐이나 KC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장비 관련된 쪽에 대표적인 부품 회사들 쪽으로도 관심을 가장 높이 갖고 있다는 쪽에서 정부가 안 해도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한다는 관점 쪽에서 또 뜨겁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부각을 받았었던 상황들이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의 과거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12월 9일 날 소부장 강소기업이 선정한 다음부터는 일단 주가가 지수가 이제 회색입니다. 지수 대비해서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였었죠. 물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급락한 적은 있었지만은 그 이후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수보다 오히려 훨씬 더 소부장 강소기업들에 포함된 16개 종목들은 흐름이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도 이쪽에서 정부가 마련해줬다는 관점과 함께 같이 지켜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섹터다라는 쪽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또 하나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소부장 2.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도화 방안이라고 나왔고 지난번이 1차였다고 하면 1차 이후에 2차는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1차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응한다라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GVC 개편, 즉 글로벌 밸류체인을 좀 더 확대되면서 약간 좀 한정된 범위 쪽에서 확대된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게다가 패스트 팔로워 쪽에서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즉 먼저 진입해서 성장하는 쪽에 대해서 계속 키워가겠다는 입장들이 상당히 또 눈에 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난 정책 위에서 신규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정책들을 더 계속 강화시키겠다. 즉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많이 지원하겠다는 관점들인데, 거기다 또 중요한 부분들이 지난 부분의 표현이 이어 함께 달리기. 그러나 즉 대기업들이 있으면은 그 강소기업들이 그를 좀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오래 달리기라는 쪽이 좀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충분한 체력을 지원을 해서 일단 홀로도 설 수 있게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들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그럼 선정된 기업들이 어떤 쪽이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이번에 선정된 회사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회사들로 몇 개를 보게 되면, 아마 지난번에는 약간 반도체 쪽에 대해서 무게가 많이 실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섹터들이 좀 더 다양하게 되기 시작하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2차 전기 관련된 쪽의 장비 쪽, 지난번에 어떤 무상증자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는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게다가 반도체 쪽에서 대표적인 회사 또 메카로, ISC, 엑시콘, QSI 이런 종목들, 특히 아직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온 종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하게 작년 대비해서 월등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선정돼서가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도 정부의 지원과 이런 실적 흐름들이 강하게 변하는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의 흐름들이 일단 밑에 깔려 있다는 관점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야스, 그리고 또 어떤 소재 관련된 쪽에서 YMT, 캠트로스, 나노신 소재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부각을 받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와 함께 또 나인테크, 에이프로 이런 종목들도 약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포함되면서 일단 좀 다양하게 포함됐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정리해봐야 될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이하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좀 작은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항상 보게 되면은 수익률이 끌어올려서 이런 1,000억대에서 3천억짜리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실적이 좋고 오히려 기업들의 지원책이 좀 더 강화돼 있다라고 되면 주가가 거기서 5천억 그리고 6천억 이상, 그러면 보통 보면은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2배, 3배 가는 종목들이죠. 이런 쪽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쪽에서 쭉 실적 흐름들을 확인하시면서 수주 흐름들을 또 같이 확인하시면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투자의 기회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또 가장 뜨거운 게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소부장 종목들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 실적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비싸지 않다는 종목들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PNT고요. PNT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 540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통의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 뭐 20배, 뭐 30배는 기본으로 PR이 매겨져 있는 상황들인데, 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배 이하 11배 정도까지라고 하게 되면 가격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충방전, 그러니까 즉 배터리가 잘 충전이 됐는지 검사하는 장비 쪽이다 보니까 또 기대감이 높죠. 신흥 SEC는 지금 최근에 또 부각받고 있는 삼성 SDI와의 밸류체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I가 크면은 같이 따라서 크겠죠. 이런 쪽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대표적인 회사를 일단 2개만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강소기업에 포함된 엑시콘이라는 회사인데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SSD, CI 테스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흔들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 언택트 쪽에 수혜를 받았던 부분들이 약간 오늘은 좀 소외되는 측면들이 높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기회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단기 하락권들을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인 부분들 눈여겨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일본의 업체 어드반 테스트라는 쪽에서 독점 공급했던 CIS 테스터 장비 이쪽이죠. 이쪽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매출의 기회가 발생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올해 흑자 전환, 내년에 확장세가 기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주가는 일단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데 한번 흔들리게 되면 계속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18,000원대, 손절가는 12,000원대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또 하나 DNT라는 종목 눈에 띌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인데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원하는 길이로 자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칼이나 톱으로 자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주로 활용하는 게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노칭이라고 하는, 그래서 즉 원하는 길이만큼 자르는 기술인데 국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기술력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매출의 확장 기회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 쪽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의 성장 기회가 3분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내년에 대한 가파른 실적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데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한 12,000원대를 1차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700원대로 대응하시면서 추가적인 추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소부장 관련된 쪽에서 1차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과 함께 앞으로 관심 가져봐야 될, 그리고 특히 수주와 실적 흐름들이 변화될 만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향후 흐름들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